UX 디자인 개념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사용자 경험의 품질 속성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X 디자인을 할 때 사용자 경험에 어떠한 UX 디자인이 좋은 것이냐를 얘기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 피터 모빌이라고 한 사람이 2004년에 제시한 7가지의 사용자 경험 품질 속성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벌집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7개예요. 6개의 육각형 안에 내용들이 내가 UX 디자인을 할 때 그것에 해당하나 이러한 가치를 지금 갖고 있나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useful, 유용성이에요. 쓸모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유용성은 보통 마케터와 기획자의 영역에서 다르고 UX 디자이너가 무엇을 제공할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영역은 사용자가 경험하는 것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유용성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유용할까? 어떤 기능을 넣는 게 유용할까? 뭐 이런 무엇을 잘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음 순서일 겁니다. 사용성은 제이콥 닐스는 5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처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야 된다. 두 번째는 한번 익힌 후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셋째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방법을 오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넷째는 사용 오류가 적어야 되며 발생한 오류를 되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용 과정은 즐거워야 한다. satisfaction. 그래서 러너빌리티, efficiency, memorability, errors, satisfaction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죠. 사용성에 대해서. 그럼 매력, 시각적 매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관계로서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어떤 매력으로서 다가갈 수 있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밀당을 하는 UX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의도된 어려움을 부여를 해서 물론 그 인터페이스의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UX에 있어서 매력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상호작용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매력은 무엇이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디자이너들은 시각적 매력에 굉장히 집중하죠.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매력에 대한 부분들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색성이에요. 정보에 대한 얘기인데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통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findability를 제공하려면 정보를 잘 조직화해서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 그래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서 이제 3가지 주요한 업무가 그건데요. 카테고리, 메뉴, 키보드 입력, 뭐 정보 구성기 등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정보를 찾으러 다니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사용자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GPS를 통해서 내 위치를 안다거나 내가 지금 현재 뭐를 하고 있는데 몇 분이 지났다든지 뭐 예를 들면 게임을 뭐 1시간 이상 하고 있다든지 뭐 동영상을 2시간 이상 봤다든지 뭐 알 수 있죠. 그때 너무 지나친 게임 이용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뭐 이런 거 띄워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자에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띄워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정보가 많을수록 검색성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접근성. 이건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신뢰성. 그 보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결제를 한다거나 어떤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가치성은 사용자 과업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품질 속성이 앞에 얘기한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과연 이것을 돈을 주고 혹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할 만한 그런 것인지 이게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 있는 디자인은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갭을 최소화해서 사용자 경험의 만족도와 제공자의 비즈니스 수익이 비례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계획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용자 경험의 품질 속성이고요.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속성 7가지에 대해서 이 UX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은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사용자 경험의 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의 요소를 우리가 보통 사용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외형만 보고 사용을 하죠. 그러나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 뒤에 굉장히 치밀한 설계가 있어야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이퍼텍스트 측면의 정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과학적 요소가 그러니까 기능과 정보가 크게 2가지거든요. UX를 할 때 제공하는 것이 기능과 정보. 결국엔 시각적인 표현 방법으로 제공이 되죠. 근데 시청각, 촉각 이런 거 감각으로 제공이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구조와 내용을 겉으로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시각 디자인이며 이것을 통해 사용자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시각적인 결과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만드는 결과물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만 밑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부분
부분들, 설계의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려서 집 짓듯이 이런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좀 밑에서부터 좀 보자면 유저의 니드,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것을 왜 만드냐, 사이트 오브젝티브라고 하는데 이게 뭐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앱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목적이 뭐냐, 이거 왜 만드냐, 햄버거를 사람이 주문받았는데 기계가 자동으로 주문받아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트 오브젝티브가 되겠죠. 사용자 니즈는 빠르고 간편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주문하고 싶다, 이런 거죠. 두 개의 니드와 오브젝티브가 있습니다. 시작은 여기서 출발해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컨셉에 대한 것부터 이제 완성할 때까지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아주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거죠. 개념적인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개념과 추상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 Functional Specification, 기능 명세, 기능을 아주 확정을 짓는 거죠. 어떤 기능을 넣을 거냐, 그리고 Content Requirement라고 합니다. 뭐냐면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내용들을 담을 거냐가 두 가지로 이제 요 내용들이 이렇게 두 개, 기능과 내용으로, 기능과 컨텐츠로 정의가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에 대한 거는 인터랙션 디자인, 그리고 컨텐츠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기능은 인터랙션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고요. 요 컨텐츠에 관한 부분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정보는 아까 이제 내비게이션 하려면 구조화가 돼야 된다고 했었죠. 사용자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가 되고요. 그 내용을 각각 배워야 됩니다. 인터랙션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도 배워야 되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도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 강의 자료에 만들 건데,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 정보 설계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인포메이션 디자인, 정보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제 인터랙션은 이제 상호작용 자체고 그것에 대한 지점을 디자인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디자인, 정보를 찾아다니기 위한 내비게이션을 또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예쁘게 디자인을 입혀서 사람들이 보기 좋고 쓸 수 있는 디자인으로 예쁘게 꾸미는 게 비주얼 디자인이지만, 밑에는 이러한 층위가 다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그림은 디자이너들은 항상 UX 디자인 할 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거고, 사실은 이 과정이 UX 디자인 프로세스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밑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각적 요소는 나름의 의미를 지녀야 된다. 의미가 없는 시각적 요소는 비논리적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뭔가를 막 넣지 마세요. 왜? 그걸 보고 사용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거 누르는 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 잘못된 결과는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단순한 아름다움을 위한 시각적 요소로만 채워져 있으면 사용자 니즈와 사이트 목적을 위한 요소는 잘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디자이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과 모든 사용자 경험 요소를 인과관계에 따라서 연결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전면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지는 않고요.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의미를 갖는 경험은 매우 적어요. 경험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경험의 요소들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컨텍스트에 대한 개념을 갖고 들어가야 되고, 사용자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라든지 환경, 이용 환경 같은 것을 잘 헤아려서 UX 디자인을 한다면 좋은 UX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익스페리언스 디자인은 인포메이션, 컨트롤, 타임, 컨텍스트라는 명제를 칼라이스가 제시를 했는데요. 인포메이션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디자인하기 위해 정보 설계 또는 정보 디자인이 필요하다. 도구는 정보 처리를 위한 제어 요소 또는 사용 방법을 의미하며, 이것을 디자인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디자인 또는 시각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 개념은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사용자 행동의 연속적인 흐름을 의미하며 이것을 디자인하기 위해 인터랙션 디자인이 필요하다. 인터랙션 디자인이 있어야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겠죠. 상황, 컨텍스트는 정보, 도구, 시간이 의미 있게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것을 디자인하기 위해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봤고요. 정보 설계는 다음번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건 좀 내용이 좀 긴 내용이라 정보 설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UX 디자이너를 위하여 지금 뭐 몇 가지 꼭지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모아서 댓글을 읽고 답을 달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좀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얼마나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